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송미생 크리에이터 연구의 정승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미생 크리에이터 연구의 회원 이정미입니다. 네. 우리 북리뷰 하고 있는데 네. 그동안은 뭐 유튜버들을 위한 거 아니면 선생님을 위한 책이었는데 오늘은 네. 어떤 책이죠? 오늘은 스포가 없었죠, 선생님. 그쵸. 예고가 없었죠. 네. 하나, 둘, 셋. 네. 짜잔! 인터넷 나라의 앨리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거는 사실 유튜버의 기능적인 설명 아니면 마케팅 수업에 관한 게 아니고 동화책이에요. 동화책이라고 하면 그렇고 청소년용 책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네네. 독일 작가의 얀트의 스칠라트 작가님이 2010년도 한국에서 출판된 책이고요. 네. 그래서 이분이 원래 청소년 상담 아니면 컨설턴트 뭐 이런 것들을 했던 분이라서 그러니까 청소년에 대한 것도 많이 아시고 관심도 있으시니까 이런 책을 쓰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요즘 저희 SNS 워낙에 활발하게 하잖아요. 뭐 맞아요. 성인들도 물론이고 중학생, 고등학생 할 거 없이 활발하게 하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SNS 활동에 대해서 한번 좀 자각의 시간을 가져봐야겠다. 좀 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학부모 대상 미디어 리터러시 강의할 때 항상 빼놓지 않고 추천하는 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이들이 SNS를 너무 많이 하니까 요즘 네. 애들. 그런데 뭐 그거에 관련해서 부모님들의 생각이나 아이들의 생각이 어떤 기준이나 이거에 대한 폐해나 이런 거 모르고 그냥 아무런 기준 없이 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싶었는데 네. 이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 나오는 주인공이 이제 바로 앨리스. 네네네. 앨리스 주인공이 네. 열심히 이제 학교 생활을 하면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이슈들을 개인의 블로그 포스팅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닉네임을 얻게 되죠. 바로 질주하는 리타라는 예명을 가지고 활동을 하게 되는데 활동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는 인기라고 해야 될까요? 가십이 많이 생기고 또 이로 인해서 선생님한테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도 있고 또 친구들과의 마찰도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파워블로거 말 그렇죠? 그대로 네. 거기 댓글 달거나 네. 뭐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많고 이 글을 기다리기도 하고 얘가 약간 그러니까 말랑말랑한 그런 글을 쓰는 게 아니라 팩트 폭격하는 식으로 그죠, 팩폭이죠. 사이다 이런 발언 막 이렇게 거침없이 되게 질주하는 리타라는 별명을 가진 이유도 학교 선생님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뭐 어떤 것들이 내가 자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여과 없이 막 쏟아서 이제 이야기하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걸 한편에서 보는 사람들은 되게 시원하다, 통쾌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만 됐다면 이 제목이 될 수 없을 거고요. 사실은 이 제목을 보면서 표지를 보면서 유추를 해볼 수 있어요. 이게 어떤 모습이 있죠? 여기 검은 그림자가 무서운 있죠. 그림자가 남자 얼굴인 것 같은 그림자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모습인데 이걸 보면서 밑에는 이렇게 타이프 치는 손가락도 있고 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자기의 신상 정보 이런 것들을 노출하면서 결국 스토커가 붙게 되죠. 성인 남성 스토커가 붙어서 이 아이를 일거수일투족을 알게 되는 거죠. 신상이 너무 많이 드러나니까. 진짜 이게 책 속의 얘기가 아니라 현실에서도 좀 가능한 얘기일 수도 있겠다 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자신의 위치라든지 신상을 많이 공개를 하면 너무나 그게 검색하기가 쉬운 대상이 되는 거죠. 범죄 대상이 스스로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부분이 생겼어요. 제가 본 영상이 있는데 그러니까 페이스북인가에서 봤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의 계좌번호까지 외국 사례였던 것 같은데 계좌번호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가 봤더니 이 사람이 SNS에 올린 정보들을 다 긁어 모았더니 그만큼의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뭐 많은 것들을 노출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네네. 알게 모르게.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이게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범죄가 단순한 스토커라든지 그런 범죄 말고도 이게 뭐 그 보이스피싱이라든지 그런 부분과 충분히 연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정말 인스타 많이 하시는데 인스타에서 계정을 이제 해킹하고 사칭해서 그런 부분도 또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SNS에는 뭐 학교폭력 책임 교사님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 하셨는데, 아이들은 일반 오프라인 상에서 보이는 모습하고 온라인 상의 얼굴하고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네. 이렇게까지 표현하셨거든요. 네. 저는 그건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학교 생활할 때는 진짜 존재감 없이 조용하고 아무런 반응도 없는 애가 어느 날 보면 인터넷에서는 정말 막 활발하게 그런 아이 모습이 아닌 전혀 다른 모습으로 활동하기도 하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저는 다른 거보다 47페이지에 보면 그런 대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쨌든 앨리스는 인터넷 시대를 사는 소녀였다. 모든 정보와 지식이 인터넷에서 공유되고 사회관계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마이스페이스나 슐러브이즈 같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진다. 친한 친구를 공개하거나 자신의 신상 혹은 엽기적인 사진 등을 올리는 것은 블로거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버렸다.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학생이 파워블로거라는 걸로 본인의 일상을 계속 올리고 있고, 심지어는 이게 엽기적인 사진부터 시작해서 더 심각한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 게 SNS라는 거죠. 온라인. 이렇게 앨리스처럼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구분 없이 넘나든 세계를 바로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하는데, 이 디지털 원주민은 태어날 때부터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디지털 기기를 자연스럽게 사용한 세대를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 Z세대라고 합니다. 그렇죠. 나이로 이렇게 분류를 하다 보니까 1995년 이후에 그래서, 출생한 이제 세대를 이제 그렇게 지칭한다고 해요. 그렇게 따지면 20대 이제 중반부터 세대 때까지 오는 세대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책이 더더군다나 아이들한테 익혀주면 좋은 책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앨리스가 책 속에서 이제 그 스토커 야레드라고 하는 그 의문의 남자에게 메일을 받게 되면서 사건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걸 이렇게 유추해 가면서 누구일 거다, 얘인가 막 이러면서 자기 딴에는 되게 많이 스트레스가 되고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나중에 가면 뭐 이거는 범죄잖아요. 스토커고 그런 상황인데, 그거 전 단계인 뭐 SNS 상의 그냥 사이버 폭력 뭐 이런 걸로만 해당이 되더라도 되게 심각하거든요. 왜냐면 그걸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도가 세요. 그러니까 SNS 상에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까지 다 퍼졌다는 거를 생각하면 그러면 공포가 돼서 제가 직접 상담 전화를 받았는데 학생이 뭐라고 했냐면 밖에를 못 나가겠다.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고 웃기만 해도 그 내용을 아는 것 같고 수근수근 얘기만 해도 자기 험담을 하는 것 같다. 대인 기피증이 생기고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되더라고요. 이게 엄청난 큰 부작용이 생겨요. 근데 우리 책 속에서 앨리스도 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가장 가까운 가족, 엄마에게도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지만 결국엔 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서 혼자 스스로 이제 누가 범인인지를 계속 찾아가는 과정에서 갈등을 겪게 되는데, 사실 우리 10대든 20대든 이런 이제 일이 발생하면은 가족에게 좀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선생님 어떠신가요? 제가 상담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들보다는 부모님들이 상담을 많이 하시는데 청소년들이 상담이 오면 물어봐요. 부모님한테는 말씀드렸냐? 라고 하면 말씀드렸다는 애도 간혹 있는데 대부분 얘기를 안 했다는 애들도 있고, 아니면 얘기를 했는데 부모님은 별스럽지 않게 여겨요. 내지는 그냥 참으라고 해요. 내지는 뭐 지나면 된다라고 얘기해요. 막 이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모님도 계시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부모님한테 얘기했는데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아이한테 도움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아이가 생각했던 방향이 아닌 전혀 다른 방향으로 뭐 자기는 이 정도 선에서만 얘기를 들어주고 같이 의논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엄마는 막 학교 찾아가면서 막 심각하게 되고 네. 막 경찰에 신고하고 막 이렇게 되면 얘는 이렇게까지 할 생각이 없었던 네.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일을 막 확대시키니까 네. 이러면 나중에 가서는 엄마한테 얘기 안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아이가 원하는 바가 무엇이고 네. 그 다음에 그 부모로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한 다음에 대처 방안 아니면 행동, 네. 액션을 취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네. 그래서 잘 모를 때는 전문가한테 상담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물어보는 게 좋죠. 네. 아, 선생님 그러면 그 우리 학생들이나 혹은 이렇게 고민을 가지신 어머님들께 그 상담을 할 수 있는 그 기관을 잠시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청소년 상담은 네. 1318 전화번호도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학교 폭력 관련한 것뿐만 아니라 뭐 이런 사이버, 온라인, 온라인 사이버 그런 관련한 것까지도 다 포함한 것들은 1318 번으로 1318은 네네. 청소년 그거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고 네. 그럼 아니면은 푸른나무 재단이라고 네. 거기다 전화하셔서 문의하셔도 되고 이 형사나 아니면 사법적인 도움을 받아야겠다 그러면 관할 경찰서에 있는 여성 청소년계가 있거든요. 네네. 그쪽에다가 전화하셔서 상담을 하셔도 괜찮아요. 아, 네. 찾아가셔도 네네. 네, 그래서 이 책을 저희는 다 봤지만 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는지 알지만 네. 이걸 다 말씀드리면 소가 되고 네. 그리고 재미가 없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만 내용은 말씀드릴 거고 네. 이게 한 중학생 정도 얘도 중학생 나이거든요. 네. 중학생 정도 학생들이 보면 딱 좋을 내용이고 두께도 그렇지만 내용도 글씨도 그렇고 되게 금방 읽어요. 네네. 근데 어머님 중에 이거 추천드렸더니 애가 안 읽는다며 그런 네. 얘기 하시거든요. 네. 네, 중학생 책 안 읽죠. 네. 초등학생 고학년만 돼도 책 안 읽는 애들이 더 많은데 중학생 되면 정말로 책 안 읽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책을 안 읽어요. 네. 책을 보라고 줬으면 좋은 책이라고 이거 한번 봐봐봐 이러고 네. 줬는데 안 봐요. 특히나 부모님이 추천하면 더 안 보죠. 네. 화장실에서 이제 이렇게 갖다 놓는 단원. 좋습니다. 네. 그런 것도 괜찮고요. 네. 주변에 이제 저는 이제 지역에서 아이를 가르치니까 네. 선생님들 같은 경우 선생님이 추천해준 책 이러면은 애들이 잘 봐요. 아, 그래서 네네. 학급에서 이제 학교에서나 이런 걸 같이 네. 책 토론하는 책으로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교사분들한테도 많이 추천하는 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변에 다른 사람이 추천해주면 애들이 더 잘 보고 그 다음에 엄마가 먼저 보신 다음에 네. 아, 이 내용이 이런 거 있던데 네. 너 생각은 좀 어떠니? 너는 이렇다면 어떨 것 같아? 라고 한번 넌지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관심이 있으면 볼 거고 네. 그리고 뭐 정 관심이 없더라도 네.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매개가 되는 거예요. 뜬금없이 야 인터넷 그렇게 심하게 하면 안 돼. SNS 네. 그거 너 아무거나 막 올리지 마. 이렇게 얘기해봐야 애들은 결론부터 엄마 잔소리로 얘기하는 건- 듣죠. 네, 네. 예. 그렇게 하는 건 도움이 안 돼요. 네. 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그 마지막에 정리가 잘 맞아요. 되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나 부모님들이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맞아요. 질문 5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게 중학교 교사이신 분이 이렇게 실어놨죠. 네네. 그래서 첫 번째가 뭐죠? 인터넷 나라에서 비밀은 존재할 수 있을까요? 네, 두 번째는 인터넷 나라에서 현실과 동일한 인격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뭐죠? 네, 인터넷 나라에서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네 번째는 인터넷 나라가 현실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인터넷 나라에 내가 남긴 흔적들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네, 네네. 이겁니다. 저는 이 5가지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무서운 게 5번째인 것 같아요. 인터넷 네. 나라에서 내가 남긴 흔적들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인터넷에 뭔가를 올렸던 기록은 디지털 기록이잖아요. 네. 결국은 디지털 기록은 복제가 가능하고 네.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보니까 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내가 모르는 어떤 사람이 이걸 다운로드 해놨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올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공유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인터넷이나 SNS상에서 내가 이야기할 수 없는 것들, 현실에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절대 올리지 말아라. 얘기하는 이유가 그 이유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많이 보잖아요. 연예인들 어떤 영상이나 사진이 한번 인터넷 돌았다. 네. 그러면 그게 잊혀질만 한데 한 10년 지났으면 잊혀졌어야 되는 건데 네. 어느 날 갑자기 또 뚝 붉어져서 나오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출처도 밝히지 않고 이렇게 유포하고 이런 네. 경우 생겨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연예인이나 뭐 저명한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다 해당될 수 있다라는
없다라는 거죠. 요즘은 퍼나르는 기능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애들끼리 서로 막 퍼나르다 보면 진짜 내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오늘 갑자기 SNS상에서 댓글로 막 나를 저격하거나 공격하는 글이 가능해지는 것들이 다 이거 인터넷 나라에 남긴 흔적들이 결국은 무시할 수 없다라는 오늘 우리 인터넷 나라의 앨리스라는 책을 가지고 오늘 리뷰를 해봤는데 선생님 저희 그러면 다음에 한번 리뷰를 할 수 있는 책포가 좀 있을까요? 제가 이번에 청소년용 어떻게 보면 유튜브에 딱 국한되는 건 아니지만 인터넷 온라인 그 세상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제가 이거랑 같이 권해지는 한 권이 더 있어요. 책이 그 휴대폰의 눈물이라는 책이 있는데 청소년용으로 본 김에 한 번 더 보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 휴대폰의 눈물을 가지고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